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현 매니저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오전 8시부터 이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MBN골드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생쇼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영상을 또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생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매니저 분들의 정보들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또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면은 지난 밤에 우리나라 증시 마감하고 나서 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자,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오늘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장중에 뒤늦게 기사 확인하고 이미 떠오른 종목들,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무리하게 이제 고점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할 준비 됐다 자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다가 가즈아 한 번씩 외쳐주시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가즈아 한 번씩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원래 이제 PPT 형식으로 자료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두 번을 일을 해야 돼서 우선 제가 보통 이렇게 노트,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노트거든요. 노트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게 좀 PPT 형식으로 앞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또 조금 더 보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응원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준비를 할 거니까요. 많은 응원하고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미국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미국장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서울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에 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쐈다. 그래서 대피해라. 그래서 제가 사무실 출근할 때였는데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또 저희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 될까 이런 좀 되게 딜레마에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야 되나 저러야 되나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그래도 또 제 직업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또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저를 또 제 고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먼저 가족을 지켜야겠지만 또 제가 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은 또 했습니다. 근데 오발령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발탄 한번 갈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자, 아무튼 좀 새벽에 이런 경보 문자 받으셨던 분들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그죠? 아무 일 없이 또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또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이거 또 북한이 또 딴지 걸면 이거 우리나라 또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 부각되면서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환율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경보 문자는 나왔었지만 이제 원달러 여기 환율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크게 뭐 부각받았던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미국장이 좀 어떻게 끝났는지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3대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S&P 500은 보합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좀 크게 마감을 했지만 사실 좀 아쉬웠죠. 왜냐면 이 미국 정규장이 개장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시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정규장이 진행이 되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이제 항상 어제도 사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미국이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장이 2% 나스닥이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어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업종, 즉 반도체나 AI나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외 섹터들, 이외 업종들은 뭔가 좀 반등은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좋은 듯한데,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AI 쪽 관련된 종목 없으신 분들은 좀 뭔가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밤에도 사실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저기 등락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어제랑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흐름하고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 이거 조금 작게 할게요.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쪽이 반도체 섹터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사실 프리마켓에서도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좀 좋았었는데, 이제 좀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좀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은 쉬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초록불이 좀 많이 보이죠.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4%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미국, 이제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머스크가 뭐 중국 방문해가지고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정부의 이런 노선과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인다. 약간 그 기대감이 오히려 좀 반영되면서 4%또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뭐 이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유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도 또 쉬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럼 한번 좀 자세하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말 사이에 이제 이 정치권의 부채한도 상향 잠정 합의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반도체나 AI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좀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를 좀 해주고 그 다음 상원 통과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 이제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번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 반대 의사 표명하면서 이제 법안 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끝이 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계감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스텝이 좀 몇 스텝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하원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하원 표결이 이제 오는 31일 오전 8시 30분경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체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단체인 뭐 프리덤웍스, 헤리티지 재단 등이 해당 합의안에 공개 반대하면서, 자, 이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추후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이 부채 한도 협상 이 합의 요 소식은 좋았지만 통과를 좀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지수가 좀 뭔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이제 급등을, 이제 프리마켓에서 또 급등을 했고 장초반에 좀 급등을 하면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섰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 근데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여기 보시면 시총이 1조 달러를, 그러니까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가 넘은 것이 엔비디아가 최초 유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조 달러 클럽에 이제 가입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뭐 아마존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원 법안 통과 요거에 대한 난항이 좀 예상이 되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올해 연말 S&P 지수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만약에 강세 시나리오가 나와준다면은 뭐 조금 더 오를 룸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들이 나와줬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FMC 회의에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경계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거 어제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시장이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어제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버하지 마시자. 너무 우리가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뭐 합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앞으로 막 뭔가 되게 바로 급등을 꼭 견인할 것처럼 좀 이렇게 확신하지 말자. 좀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지 않는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이제 뭔가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6월 FOMC 회의에서 이거 보시면은 거의 6대 4 비율로 지금 인상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죠? 60%가 넘는 상황인데 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은 되겠죠. 왜냐면 25bp 인상을 올린다. 원래는 동결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지금 25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요거에 대한 또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튼 그 소화하는 구간은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자,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다른 업종들이 좀 뭔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대부분의 다른 업종들은 좀 쉬어가고 있고 뭔가 좀 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느낌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25bp 올리면은 하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계속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하반기는 그러니까 제한적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25bp를 올리더라도 하반기에 올릴 수 있는 금리 인상 그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인하가 좋지는 못합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형식이냐면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요 부분이 더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냥 동결하는 겁니다. 그냥 동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월 FOMC 회의에서 아마도 이제 25bp를 만약에 올린다면 그래도 오히려 만약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 그런 이슈로 좀 지수가 만약에 큰 하락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좋은 기업들 뭐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다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를 바라보는 전략이 조금 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경제지표 뭐 엇갈린 모습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감산 기대감 약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4% 정도 더 하락 마감을 하면서 좀 급락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재생에너지, 뭐 기술장비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외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지수는 뭔가 되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하락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뭐 금융주 조금 선방했고요. 그죠? 뭐 이런 IT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 선방했다. 뭐 반도체는 약간은 차별화된 종목 장세를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 업종들만 나름 좀 선방을 할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도요. 어제 장 출발하고 나서 이제 6시에 개장을 하고 나서 밤 6시에 개장하고 나서 저녁에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장 정기장 시장하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다 보니까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자,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오늘은 약간은 좀 혼조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장중에 좀 좋았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내려와 주면서 그래도 뭐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0.1% 소폭 상승 강보합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미국장에서 이제 특징주들을 한번 보면은 이 대표적 챗 GPT 수혜주인 C3 요 AI 요 관련 종목이 33%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AI 쪽 관련해가지고 이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요거와 맞물리면서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GPU 요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 AI와 엔비디아는 같이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31일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뭐 33% 이상 뭐 폭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챗 GPT 열풍을 불며 일제히 또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도 또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두 가지 관련된 테마나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양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3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립자인 토마스, 약간 욕 같아요, 그죠? 이 토마스 시벨이 설립한 회사로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 AI 앱을 납품하고 있다. 저 욕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괜히 또 욕했다고 뭐 김태현 매니저가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브라고 또 막 거기서 욕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름이 토마스 시벨입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좀 아침에 경보 문자 받으셔가지고 좀 짜증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유명하신 분 이름을 얘기하면 돼요. 이 토마스 시벨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분이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벨이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C3AI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튼간에 대기업하고 정부기관에 AI 앱을 납품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또 AI 관련된 섹터는 오늘도 그래도 반도체나 AI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들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전망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결인데 66%, 33% 정도. 그러니까 한 6.6 대 3.4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66%와 34%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인상 전망이 좀 높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하방 압력을 조금 받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슈를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어제 시간에서 피롭틱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다시 또 슬슬 올라오고 있는, 또 뭔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또 OLED입니다. OLED 같은 이슈가 좀 있는데, 최근에 5월 15일자 기사예요.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 8.6세대 OLED 전담 조직 신설 발주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또 관심을 또 받기도 시작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장님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님이 둘이서 미래차 주도권 같이, 그러니까 맞손잡았다, 손잡겠다, 약간 OLED 미래차 동맹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제네시스의 삼성 OLED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추후에 탑재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현대차하고 삼성그룹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잡은 거예요. 서로 멱살 잡지 않고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어제 또 이 삼성 디스플레이 IT용 8세대 OLED 장부 발주 개시, 이건 오늘 기사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삼성 디스플레이 IT용 8세대 OLED 장부 발주 개시, 이 캐논 토키, 요거 얘네들이 지금 약간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가격을 낮춰주길 바라고 있는데 안 낮춰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얘네 쪽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필옵틱스나 FNS테크, KC텍, 힘스, 어제 힘스 상가죠. 26일 계약 수주했다. 뭐 최근에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캐논 토키, 맨날 토끼는 놈들 같아요. 왜 이렇게 계약을 가격 협상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토끼지 않게 캐논 토끼하고 계속해서 증착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협상 결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광기 업체도 캐논, 니콘 중 결정되지 아직까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 우선은 이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선은 IT용 8세대 OLED 장부 발주를 시작했다. 장비 제작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증착기와 노광기는 아직까지는 결론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6세대하고 그러니까 기전 세대하고 기존의 6세대하고 사양 변화가 작은 장비 위주로 우선 발주를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롭틱스, FNS테크나 KC텍, 힘스 이런 애들이 최근에 계약 체결,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와줘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8.6세대 이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 쪽, 서플라이 체인 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5월 30일 날 요거 삼성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그냥 계약 체결했던 것들. FNS테크 360억이고 계약 종료일 2024년 5월 30일 매출 대비 53% 정도. 힘수도 마찬가지고 KC텍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 발주에 대한 이야기들,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앞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이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8.7이라고 했지만 8.6세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FNS테크 지금 이야기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피롭틱스 얘기 나왔고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KC텍 이런 애들도 있고, 그죠?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VIP 방에서도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 말씀드렸지만 이런 애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익 RPS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반도체 쪽도 그죠? 관련주고요.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엮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수단이 뭐냐면은 반도체 요새 업황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 올라가고 있고 OLED 기대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전방 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같이 좋아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OLED죠. 관련해서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에 좀 있는 서플라이 체인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여전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정리를 어제 하다가 이거는 시간이 도저히 오늘 아침에 안 돼가지고 경고 문자 받아가지고 집으로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물론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요 같은 내용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애들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파워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피롭틱스의 주가고요. 이게 힘스, 아까 FNS테크, KC텍 이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온 애들의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업황이 같이 돌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OLED 업황에 대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고 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4.1조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또 핵심 산업 중에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 중에서 이 OLED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나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OLED 쪽 관련해 가지고는 채택되고 있는 이런 제품군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 기기나 그죠? 그리고 노트북이나 이제 모니터도 OLED 탑재 이런 채택수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또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또 수요도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조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술 격차, 초기술 격차를 위해서 정부와 또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삼성 그룹 그리고 LG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OLE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기업들이고요.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 8.6세대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포함된 기업들 한번 볼게요. 자, AP 시스템하고 원익 IPS 한번 볼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죠. 그리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최근에 한번 이슈 부각이 받아가지고 한번 땡겼지만 또 고점 대비 많이 눌려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이 OLED 쪽 관련해가지고 또 업황 회복 아니면은 투자 사이클 본격 발주 본격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고요. SFA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얘는 좀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게 약간 박스를 그리면서 옆으로 기던 애들이고요. 대부분의 이 OLED 쪽 관련된 종목들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야 좀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요거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조금은 하반기를 바라보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OLED 쪽은 무조건 포트에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힘스나 뭐 피롭틱스나 이런 애들은 먼저 오늘 공급 계약 공시 이슈로 뭐 힘스도 어제 급등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피롭틱스도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OLED 쪽 관련해 가지고 또 테마 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게 뭐 선익 시스템이나 뭐 코세스나, 그죠? 이런 뭐 ICD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부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장중에 또는 네이버 밴드나 여기에 이 OLED 쪽 관련된 또 많은 이슈들 아니면은 이런 정리된 자료들, 뭐 증권사 리포트 자료들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OLED 쪽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팬데믹 때 뭐 동남 화장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폭염 쪽 관련해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소외당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뭐 반도체가 좀 쉬어가거나 전체적으로 이 6월 FOMC 회의나 이런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으면서 약간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들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폭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국 상하이 150년 만에 최고 5월달 기록을 했다. 몇 년 만이고, 뭐 20년 만, 30년 만이 아니라 150년 만에 5월달 기온 최고 기록 36.7도까지 치솟았다. 중국 벌써 42도 폭염의 가뭄까지, 제조업기지 광둥성 전력난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전력난이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은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 또 테마 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좀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스마트 그리드 쪽 관련해 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뭐 옴니 시스템, 뭐 누리플렉스 이런 애들 또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계속 좀 이 폭염이라는 이슈에 부각받을 수 있는, 또 전력난이라는 또 이슈에 부각받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 방문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 환영한다. 약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건데,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3집 선주문 493만 장 돌파했다. 뭐 K-팝 최다 기록이다라는 부분들이, 뭐 JYP 엔터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좋았었지만, 우선은 좀 중국 쪽 이슈도 잠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좀 엔터는 조금 눌렸을 때 그때 가서 좀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중국이 우리 이제 시진핑 방한 불가 등 4대 불가 방침 뭐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만 문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관, 미국하고 일본에만 너무 이렇게 정책적으로 간다면은 협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주가 국가주석 방한 불가. 그리고 뭐 악화환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알려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지네들하고도 좀, 지네들 좀 표현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들하고 좀 잘 지내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양자 컴퓨터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푸틴이 드론 도발에 뭘 할지 봐라. 미국도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나마 조금 바라봐야 될 업종은 당연히 뭐 반도체는 여전히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대신 많이 오른 애들보다는 좀 밑에서 좀 좋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계속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OLED 쪽 관련해 가지고도 뭐 테마 탈 수 있는 약간 트레이딩성으로는 뭐 선익 시스템 막 이런 애들이겠죠. 사실 뭐 코세스 막 이런 애들일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그 애플 쪽 관련해 가지고 다음 달 또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XR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익 시스템 그리고 뭐 코세스 막 이런 것들도 좀 테마는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너무 좀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오늘도 다른 업종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반도체나 아니면 AI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OLED 쪽 내에서 그나마 조금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뭐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공장 1년 뭐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앞당기겠다라는 이슈들도 좀 있는 만큼, 우선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분할로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밸류 이 멀티플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밸류상으로 바라본다면은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사실 저평가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황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잘 접근해 보시면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호흡을 좀 길게 바라보셔도 좋은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일정들 한번 보시면은 MSCI 지수 리밸런싱 진행될 예정이고요. 범죄도시 3 개봉, 카타르 에너지 장관 방한, 미국의 4월 졸지, 그러니까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발표, 중국 제조업 비제조 PMI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 VIP 방에서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밀린 후기 쓰신 분들, 어제도 뭐 코아시아로 한 3% 뛰기 정도에서 한 3, 4% 뛰기 했고요. 뭐 대덕전자 뭐 17% 수익 챙기셨다라고 보면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최근에 대덕전자 그리고 ISC 이런 것들 다 공략해서 수익을 챙겼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20% 정도 이상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편입을 해서 지금 여전히 지금 20% 정도의 수익권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뭐 원익 IPS나 이런 애들도 지금 잘 또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들 큰 그림 그리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냥 어떤 이슈 따라 붙고 막 저쪽 이슈 갔다가 이쪽 이슈 갔다가 요리조리 막 갔다가 이쪽 가면 우르르 가고 저쪽 가면 우르르 가고 그러다가 피로감 우르사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피로감이 너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간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우르사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제가 저희 VIP 회원님들 방송할 때 막 우르르 하시면 안 된다, 우르르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 계좌가 피곤할 수 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시고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업황이 좋거나 전반적으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만 잘 선별하셔서 분할 매매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주식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9페이지 가더라도요 4월달이에요. 13페이지 가도 4월달이에요.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모든 매매 내역을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뭐 무료 추천주 아니고요. 뭐 무료 수익 났다고 저 영업 안 합니다. 솔직히 하죠. 예. 근데 아무튼 보시면 제가 이 모든 매매 내역, 이거 여기서는 확대가 안 되지만 네이버 밴드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제가 작년 9월달 VIP 런칭을 해서 그때부터 매매했던 모든 매매 내역들, 뭐 손절한 거, 익절한 거 다 하고, 보유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까만 처리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력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모든 매매 내역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매매 내역이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죠? 대신에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진짜 리딩이고 제 실력이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매매 내역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저하고 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1588-0648번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VIP 가입을 하시면은 어떤 노력을 해드리냐, 저는 항상 노력하면 시장은 보인다라고 주식을 하고 있고요. 자, 24시간 내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슈들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슈를 항상 분석하고 쫓는 그게 어렵다, 이게 현실인데,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노력을 제가 우리 또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대신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리딩, 그리고 주식 교육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저의 리딩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환경에 맞는 유연한 테마나 종목 발굴을 하고요. 주도 섹터 돌파나 눌림목 집중 경영을 하고요. 또 제가 저희 VIP 회원님들 뭐 피봇이랑 ADX랑 뭐 ATR 이런 변동성 지표와 방향성 지표 패턴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변동성과 방향성이 모두 유리할 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1588
0648번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벌써 이제 8시 30 몇 분이죠? 37분인데,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오늘 한 56개 말씀 눌러주시고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영상 이제 생수쇼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좋아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최선 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자, 아무튼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 인벤골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8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5월달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NBN골드 김태훈 매니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